네, 안녕하세요. 저희 모두팝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미나 담당자 성태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풀스택 개발자의 직무 전환과 취업 과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과정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다은님, 오늘의 게스트께서는 미국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시다가 풀스택 개발자로 직무를 전환하셨어요. 그래서 저랑은 이제 활동 중인 걸스텍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 현재 알고리즘 스터디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또 발표 중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모두의 연구소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시죠? 네네. 그래서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여기는 모델 연구소 강남 캠퍼스이고요. 저희는 K 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디지털 역량 발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오신 이 세미나 모두팝 그리고 이쪽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다양한 연구 모임을 지원해드리는 랩 그리고 취창업을 지원해드리는 탤런트 허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끝나고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모두의 연구소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현재 Share Value Grow Together라고 저쪽 벽에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저희 포토존인데요. Share Value Grow Together라는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한국에서는 좀 경쟁 중심의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로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연구 문화를 전파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저희는 성장해 왔고요. 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AI 학교 아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저희가 최근에 확장하고 있는데요. 네, 다들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고 여기 QR 한번 스캔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최근에 교육 과정을 런칭했는데요. 좀 빵빵한 핫한 강사진 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교육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모집 중인 거는 자바스크립트 웹 풀스택 과정, 그리고 플러터 모바일 앱 개발 과정 이렇게 두 가지 모집 중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스캔하신 이 QR 코드로 접속하신 홈페이지 안에서 많이 탐색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이후에는 생성 모델 활용 AI 서비스 개발 과정이 11월 초에 모집이 될 예정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도 11월 중순에 모집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행사 순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방금 모두연 세미나 소개 이렇게 드렸고 저희 강연 중에는 업무 소개와 직무의 매력, 직무 전환 계기와 취업 과정, 그리고 상상한 업무와 실제 업무의 차이, 앞으로의 성장 방향 이런 내용으로 세미나 강연 진행해 주실 거고요. 이후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Q&A와 네트워킹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Q&A에 참여하실 수 있지만 네트워킹은 사실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만 저희 연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오늘 오신 분들이 또 되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다음 세미나인데요. 선착순 70분 받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시대 대체불가 개발자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로기술 멘토링 시간까지 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셔도 되고요. 이 QR 지금 스캔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스캔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네. 그러면은 저희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하는 개발자 정다은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모두연으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여기 풀스택 개발자 과정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풀스택 개발자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 저의 어떤 업무의 소개와 네, 이 직무 전환, 그러니까 저는 비전공자였거든요. 비전공자 출신으로서 이제 풀스택 개발자를 어떻게 전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직무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이 입사하기 전에 상상했던 업무와 또 실제 업무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 소개를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회사가 이쪽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 근무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속한 회사는 저에게 연봉을 주고 있는 회사 SBT 글로벌이라는 곳이고요. 이 SBT 글로벌은 ERP 솔루션을 이제 구현을 한 컨설팅과 그리고 시스템 유지를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솔루션을 가지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GEP가 보이죠? 강릉 에코파워인 화력발전소예요. 화력발전소에 저희 SBT 글로벌의 ERP 솔루션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파견하고 있는 근무지는 강릉이에요. 그래서 강릉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저의 출근길입니다. 제가 좀 약간 변두리에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자차 이용을 해가지고 근무지에 도착을 하는데요. 저희 오른쪽은 이제 저희 강아지들인데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침 6시, 요즘엔 조금 너무 어둡죠. 네, 아침 6시에 웬만하면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강아지 산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제가 그래서 회사에 이제 도착하면은 담당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그룹웨어가 있고 또 ERP라는 것이 있어요. 그룹웨어는 기업 안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그리고 메신저, 그리고 전자결제 이런 기능 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ERP는 회사의 재무나 재고, 또 제조, 또 HR 관리를 이제 조직 안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고 또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제까지 하고 있던 그런 일은 ERP 프로그램 사용 중에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 로스의 방지와 그리고 사용자의 UI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뭐 이런 화면을 띄워놓고 팝업 창을 띄워놨는데 팝업에다가 뭐 데이터를 인풋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ESC를 탁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ESC를 누르는 순간 그 내가 조금 전까지 인풋했던 그 데이터가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 이제 저장 버튼은 있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장을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ESC를 누르는 경우 그런 거를 좀 방지해서 UI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최근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대부분은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한 거는 사용자의 이 휴가 일수, 사용 중 조건에 따른 계산 기능 만들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굉장히 챌린지한 기능이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뭔가 계산법도 조금씩 다르고 이제 사람마다 이 일수가 또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한 3주 걸려서 얼마 전에 완성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는 일은 지금 현재 서버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버 이전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거의 만나보기 어려운 일인데 이 화력 발전소 안에 지금 건물을 오피스를 또 따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임시로 있는 오피스에서 서버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사를 하면서 네, 어떤 이사 도중에 발생하는 그런 우려사항,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좀 방침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이건 저 보시면 이게 제 오피스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약간 눈이 좀 풀린 상태이긴 해요. 이게 제가 오전 8시 근무라 약간 아침에 좀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의 데스크탑 랩탑이 있고요. 모니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리코딩 잘 보이진 않는데 저기 또 랩탑 하나가 뒤에 있어요. 저거는 저의 전용 약간 CD 플레이어 같은 이제 음악을 담당해주는 랩탑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건물 안에 4층인데 4층에는 지금 다 다른 부서분들이 이사 가고 저랑 저 파티션 너머의 부장님이랑 그다음에 감사님이랑 그리고 사원 한 분 이렇게 딱 4명만 지키고 있거든요. 약간 건물이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근데 저희 4명만 있다 보니까 딱 구석에 불 조명만 켜놓고 나머지 다 꺼놓고 네,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막이 좀 있어서 플레이리스트 그날 그날 듣고 싶은 것들 뭐 스타벅스 재즈 뭐 이런 것도 틀어보고 케이팝도 틀어보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의 업무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다음 저의 어떤 직무의 전환 계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어, 제가 이전에는 하던 일이 오디오 엔지니어였습니다. 지금 여기 저의 오리 인형이 보이시는데요. 저랑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들 오늘은 안 왔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 안에 마이크가 있고 또 뒤에 마이크 장비가 또 있고 그랜드 피아노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녹음하는 공간인데 혹시 이 창문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창문 넘어서는 이제 믹싱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나서 편집을 하는 작업을 제가 주로 했고요. 이 일은 좀 혼자 하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제가 주로 했던 일이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가 방송에 송출되기 바로 이전에 혹시 잡음은 없나? 잘못 들어간 소음이 없을까? 뭐 입과 그다음에 소리가 싱크가 맞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퀄리티 어슈런스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드폰을 장시간 오래 혼자 막 똑같은 부분 들어가면서 이 부분 오디오 이슈가 뭐가 분명히 들리는데 뭐지 하면서 똑같은 장면 구간을 한 뭐 20번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오디오 일을 혼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보스가 오시더니 다은 우리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어. 이 스튜디오도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 올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고가의 장비들도 만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약간 스튜디오도 제가 겨우 들어갔거든요. 또 다른 스튜디오를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들어갈까 말까 거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괜찮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 저의 친구한테 좀 하소연을 하게 됐는데요. 제 친구가 개발자예요. 근데 그 친구도 비전공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개발을 한 지 한 1, 2년 차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고민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런 지금 상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제 개발자 친구는 내가 하는 일 너무 좋은데 한번 좀 관심 있게 볼래? 해서 자기가 스터디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1, 2년 차밖에 안 되는데 스터디도 운영해? 그래, 뭔지 한번 나도 들어가 볼게 하고 스터디에 참여를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 한 코딩이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SQL이었습니다. SQL에 뭐 셀렉트를 하고 무슨 테이블 조인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평소에는 항상 뭔가 마우스를 사용해서 뭐 가져오고 이렇게 이용을 했다면 제가 직접 뭔가를 텍스트로 짜고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재밌네, 좀 흥미로운데 하고 좀 코딩 부트캠프를 좀 들어가 볼까 해서 이제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자꾸 제 랩탑과 이거랑 동시에 되는 건 줄 알고 여기는 해놓고 여기는 지금 플립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코딩 부트캠프는 제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고요. 비대면으로 하면서 미국에는 있지 않고 제가 한국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와, 렌트비가 엄청 비싸니까요. 렌트비가 막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니까 오, 이거 감당이 안 되겠다.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강릉에 와가지고 비대면이니까 온라인 수업을 한번 해봐. 그래서 강릉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딩 부트캠프 인터뷰를 보는지 모르고 인터뷰도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이 프로그래밍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제가 여기다 붙였거든요. 근데 다 막 처음 보는 용어들이고 막 구글링해서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인터뷰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또 저의 개발자 친구를 찾았습니다. 제 개발자 친구가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도 학원을 준비하고 있어. 한번 같이 얘기해봐. 해가지고 커넥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보다 먼저 좀 준비 과정을 끝낸 상태였던 분이었고요. 어, 이제 솔직히 그분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얼굴을 켜고 마이크만 켜고 얼굴은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얼굴도 모르는 친구이자 멘토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랑은 너무 잘 맞아서 이 알고리즘을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좀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이분께서 먼저 2, 3개월 일찍 시작한 학원 과정 사이에서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트캠프의 과정이 시작이 됐어요. 저의 부트캠프 동기의 팀원들은 35명이고요. 저 포함해서. 그리고 그분들도 다 한두 명 빼고는 비전공자분들이었고 다 각지에서 만났던 비대면으로 만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뭐 뉴욕에도 계셨고 플로리다에 계셨고 뭐 웨스트 LA에도 계셨고 되게 각지에서 만났던 분들인데 이분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보는 어플리케이션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자꾸 왜 나는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제가 가면 증후군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 부트캠프를 한 달째 하는 순간 왜 남들은 다 되게 잘하는데 나 혼자 못 따라가는 것 같지? 이 과정을? 선생님이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데 왜 나는 잘 모를까? 내가 바보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다시 저의 이 2, 3개월 먼저 했던 그 선배인 멘토분에게 좀 이렇게 찡찡거리면서 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이거 과정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항상 남는 그런 말들을 해주셨어요. 어,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보면 알 것 같은데?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해. 그리고 나중에 이거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하면은 성공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프로블럼 솔버다. 문제 해결자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한 번씩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나와 오늘의 나와 비교했을 때 성장해 있나요? 내가 지금 10월 달이니까 9월 달을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분명 저는 성장했음을 그때 깨닫고 나서 그 뒤로 성장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성장을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이 질문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장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직종의 매력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맨 위에 풀스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데이터베이스,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데브옵스랑 모바일 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을 이 풀스택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직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T라고 하잖아요. 이 성장하는데 T의 가로선을 그리기에 이 풀스택이 저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의 범위의 다양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 협업의 시너지를 제가 또 붙였는데요. 이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과 이야기할 때, 또 백엔드 개발자들과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소통의 스킬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풀스택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 과정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어서 이 공백 기간 하면서 이제 2021년, 2022년 이렇게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제 취업 준비는 하고 있고 이력서도 내고 있고 뭐 인터뷰도 분명히 보고 있는데 자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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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돼, 아니요 아니요만 이제 받은 거죠. 그럼 나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되게 고민이 많아지고 내가 이걸 또 한 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길로 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그래서 제 개발자 친구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너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또 물어봐 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저에게 알려준 커뮤니티가 걸스인텍이에요. 제가 취업이 안 되고 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코딩 부트캠프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친구가 소개해준 걸스인텍 코리아 커뮤니티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게 처음에 저는 잘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걸스인텍 뭐 하는 데지 하고 봤는데 뭐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WS 들어보셨죠? 아마존 웹 서비스 굉장히 대기업이잖아요. 거기에 멘토분들과 이제 내가 멘티로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무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해보고 싶다. 나 궁금하다. 저기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 막 지원서를 적어서 냈습니다. 다행히 딱 돼가지고 네, 일기 때 제가 멘티가 되어서 멘토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솔루션 아키텍트이시고 그때가 한 벌써 1년 반쯤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의 멘토분이시고 한 번씩 연락도 계속하고 얼굴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뭔가 주최해준 걸스인텍에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껴서 그러면은 나도 뭔가 좀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뭔가 서포트를 받고 또 서포트를 하고 라는 어떤 이런 이어지는 문화를 좀 나가고 싶다, 해 나가고 싶다 해서 제가 운영진이 되고 싶어요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가서 지금 운영진으로 활동 중인데요. 제가 이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얻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스타트얼 석세스라는 행사의 어떤 기획이나 또 사회자도 맡아보는 경험이 생겼고요. 솔직히 개발자 하면은 이제 뭐 컴퓨터 주로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취업이 안 되고 있을 때 버클업이라는 이 커뮤니티를 제가
만들고 싶어요 했거든요. 걸스인텍 안에서 개발자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한 8월까지 6개월간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서 9시 1시간씩 알고리즘 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진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사심인 게 확실한 게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하려니까 너무 공부도 안 되고 아, 나 그래 알고리즘 뭐 일주일에 한 4개, 5개는 풀어야지 해놓고는 하지도 않고 프로젝트 아 저것도 해봐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했는데도 또 하지도 않고 이게 듀데이시 없다 보니까 자꾸 아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올렸죠. 알고리즘 스터디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화상으로 줌으로 모여가지고 전혀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점은 개발자분들끼리 또는 예비 개발자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소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요?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서 개발 실력도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디 나가서 발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이 버클업 커뮤니티 운영 알고리즘 풀이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주에는 와 이거 나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 말 주변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아 뭐라고 얘기하는지 적어놓고 이거 읽으면서 하자 했는데 이제 한 2번째 주, 뭐 5번째 주, 10번째 주 이제 차곡차곡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그 두려움은 아직도 있지만 네, 조금 점점 덜해진다는 게 성장하고 있구나. 좋았어. 이러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버클업 커뮤니티 그 다음으로 좀 진행하고 싶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운영진들 분이랑 페어 프로그래밍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페어 프로그래밍이 이제 내비게이터 그리고 드라이버 형식으로 2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알고리즘을 풀어 나가는 형식인데요. 그게 이제 기업에서 알고리즘을 코딩 이제 문제를 주고 인터뷰 과정에서 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진 분이랑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버클럽에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의 그 깃허브의 디스커션 페이지였거든요. 그래서 챌린지 뭐 이렇게 숫자 해놓고 몇 월 며칠 해놓고 저기 끝에 보시면은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뭐 7, 4, 6, 2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진행하기 전에 이 알고리즘 스터디 진행하기 전에 이제 솔루션들을 미리 올려다 놓는 그런 페이지였습니다. 네. 제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원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나는 강릉시를 안 떠나겠다. 나는 재택근무 하겠다. 재택근무 많이 하지 않느냐. 약간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많이 했잖아요. 나는 재택근무를 하고 또 연봉을 많이 주는데 갈 거야. 이러면서 솔직히 1년 차도 아직 안 된 사람이 3년 차 연봉 바라고 있고 더 가관인 건 이제 스톡 옵션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이 회사가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냐. 리팩토링을 하는 곳이냐. 이런 것도 전화 인터뷰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원하는 조건들이 좀 제가 많았습니다. 아, 근데 이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이 원하는 조건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2022년 말쯤 됐을까요? 와, 진짜 제발 취업만 하고 싶다. 제발 취업만 하자. 이렇게 어디든 불러주면 이사라도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잡으면서 저의 조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력서를 엄청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인 웹사이트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지원하기, 원서 클릭 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회사 보고 무슨 회사구나 이런 곳이구나 지원하기 뭐 이렇게 하다가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에 리스트가 쩌저저저적 있는 거예요. 아, 방금 지원하신 곳과 비슷한 곳 이러면서 막 뜨는데 그중에 리스트 이렇게 보다가 강릉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뭐야, 강릉시가 있어? 강릉시가 있구나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클릭이나 해보자 하고 원클릭 지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마음은 약간 일단은 내 발을 개발자 분야로 들여놓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어떤 조건들을 위해서 이직을 하기 위해 약간 일단은 뭐라도 시작하자, 엔진을 가동시키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 2, 3일 뒤였나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강릉시예요?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네, 저 강릉시 거주하는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은 자바도 하세요? 하는데 저는 제 스택이 자바는 아니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였거든요. 그리고 웹 개발 쪽이었는데 물어보시는 게 약간 스택이 조금 나랑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원클릭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지는 않고 일단 클릭부터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약간 점점 나랑 좀 아닌가 하는 싶었는데 이분이 어쨌든 당장에 이 강릉시에 파견할 사람을 찾는다 해가지고 일단은 와보세요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사가 성공했죠. 지금의 SBT 글로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처음 이 회사를 개발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게다가 한국에서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 미국에서만 일했지 한국에서 일해본 적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떤 업무일까, 뭔가 상상한 업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트캠프에 있을 때는 스택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다가 리액트, 부스트랩, 뭐 매터리얼 UI 하고 백엔드는 익스프레스 REST API 이렇게 하고 뭐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레스, 몽고DB, 레디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 직장 스택을 보시면은 여기에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어쨌든 강릉시니까 일단은 지켜보겠어요 하시길래 네, 저 잘할 수 있어요 한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도 자바, 프론트엔드 넥사크로 근데 한국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백엔드는 톰캣,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티베로도 한국 건데 한국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택이 다른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취업 이전에 어떤 before 취업, after 취업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취업하기 전에는 저는 약간 업무가 코딩 부트캠프보다 100배는 더 어려울 거야. 진짜 어렵겠지? 그리고 상사는 나한테 많은 것을 바랄 거야. 그리고 회의 중에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야. 나는 한국어 잘 몰라. 막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회사분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출근 첫날부터 굉장히 엄청난 개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애프터 취업이죠. 자, 입사하고 나니까 알게 된 사실은 맞아요. 코딩 부트캠프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이 난이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구글링과 상사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일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 못할 일은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자신감을 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사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바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이 상사분이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이거 물어보고 싶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 되게 많은 걸 바랄 줄 알았거든요. 이거 빨리 하셔야죠. 저거 빨리 하셔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던 거 너무 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 사회와 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른다. 맞아요. 저 첫 번째 회의 때 뭐 사용하는 말씀들이 다 막 회계 언어 무슨 뭐 재무제표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르고 뭐 당기 순이익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고 회의 때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거의 멍석처럼 있었는데 일단은 노트는 적었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저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첫 번째 회의는 그렇게 샤샤샥 지나가 버리고 두 번째 회의에서도 딱히 이렇게 막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한두 가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 회의부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약간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공간에서 되게 이렇게 막 먼저 다가가서 하는 그런 약간 외향적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많은 부서의 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회사 공간인데 뭔가 내가 되게 친한 사람 막 이렇게 비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시간은 같은 부서의 사람들과 런치를 먹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타 부서의 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같은 부서의 분들과는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타 부서의 분들이 너무 궁금해져서 한 번씩 먼저 말씀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근 첫날은 업무 환경 세팅부터 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진짜 출근 첫날에는 어, 일단 모니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사오고. 뭐 키보드가 없네요. 사오고. 뭐 마우스가 없네요. 마우스 세팅하고. 그다음에 업무 환경을 위해서 이제 이 랩탑을 뭐가 깔려 있나요? 아까 톰캣 보셨죠? 톰캣 깔려 있나요? 티베로 깔려 있나요? 그래서 다 환경 세팅부터 하느라 거의 처음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씩 업무에 관해서 어, 업무에 있어서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면서 이제 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회사의 특성상 아, 화력 발전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언어들이 회계 관련 언어 용어 그리고 건축 시설 뭐 시설물 또는 뭐 이런 툴 같은 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회사의 특성에 맞게 내가 또 새로 배워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업하는 사용자들의 언어를 좀 알아가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오피스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전하기 위해서 솔직히 사용자분들은 이 서버 이전이나 어떤 전문가가 이거에 맞춰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냥 회사에서는 너가 IT 부서잖아. 너가 이거를 다 해야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랑 부장님이 주로 이제 유지 보수의 개발자 2명인데 저희들이 개발자들인데 이제 주도적으로 이 관련한 상황들 어떤 것이 우려되는 것이 있나 하고 서버 이전에 협업자들과 미팅을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회사의 특성에 맞게 익히는 상황들이 있었구나. 이게 좀 풀스택 개발자 외에 좀 해야 되는 어떤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뭔가 되게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8시 50분이 마무리라고 하셨는데 좀 거의 벌써 끝 부분까지 왔거든요. 괜찮을까요, 태희님?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케이, what's next? 그래, 나는 이제 10개월 차 됐고 1년 차 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2년 차에는 또 뭐 해야 되지? 3년 차에는 또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지? 이렇게 좀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처음 3개월은 죄송합니다. 업무와 이런 시스템의 파악 단계가 있었다면은 6개월째에서는 뭔가 업무를 그래도 조그만한 거는 혼자 파악하고 해결해 가고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목표는 저기 아이콘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그려져 있고요. 저의 2024년에는 이제 부장님 해외 휴가 보내드리기가 저의 목표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 사비를 털어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장님의 하는 일들을 제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부장님이 좀 마음 편하게 며칠 동안이라도 나가서 놀고 가족분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부장님 같이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했는데 부장님은 저희 둘밖에 없다 보니까 같이 오기는 어려웠고 대신 부장님의 어드바이스를 제가 몇 개 들고 왔어요. 부장님은 개발 16년 차이시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곳에 가면 모든 게 다 새로워.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대신 한 번은 해본 것과 아예 모르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반에는 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이 좋다. 그 중에 좋아하는 것, 또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일하면서 찾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도 경력이라고 하십니다. 잘하든 못하든 보통은 이제 평균 연봉으로 맞춰준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 쌓기를 시작하자라고 하셨어요. 지원하자. 그리고 저같이 이제 공백 기간이 많이 길었던 경우에는 제가 지원하기가 되게 막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랬는데요. 아직 부족하다고 지원하기를 망설이지 말자라고 하셨어요. 일하면서 배운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든 들어가면 좋은 점은 전체 구성된 코드를 너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공부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 개발자 친구 2년 차였던 그 친구가 이제는 5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 친구의 하는 말이 회사는 나에게 돈을 주며 공부시키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멘탈 갑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그래 너의 말을 따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예정 시간보다 좀 일찍 끝나게 됐는데요. 제가 마무리 인사로 이제 또 개발자의 어떤 문턱에 계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이제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혹시 힘들 때가 있거나 좀 터놓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은 이제 동료 개발자들이나 이제 멘토 또는 멘티 분들,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가 하고 싶다 하면은 개발자에 관련된 멘토, 개발자에 관련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에게도 얘기해 주시고요. 이따가 또 네트워킹 시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의 좋은 소식도 공유해 주시고요. 네, 저의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두팝을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 강연을 가면은 세미나가 연사님이 대부분 여러분 눈높이보다 위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강연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연사님과 여러분 눈높이에서 좀 맞게 이렇게 좀 대화하는 방식으로 Q&A를 진행하고자 연사님과 함께하는 눈높이 유퀴즈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Q&A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적어주셨던 사전 질문이나 현장 질문, 온라인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Q&A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보면은 연사님보다 눈높이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보는 식으로 봐주시면 좀 불편할 것 같고, 좀 최대한 눈높이가 같다라는 느낌으로 질문이나 또 이런 궁금한 점 질문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유키스? 예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전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 먼저 받고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무 전환을 했는데 하면서도 내가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근 전, 퇴근 후 하면 좋은 일 등등이요. 라고 주셨습니다. 요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성진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직무 전환을 한 걸로 보아서는 지금 개발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출근 전, 퇴근 후 하면 좋은 일.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면서 했던 것이 커뮤니티 활동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알고리즘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본인께서 스스로 이제 스터디 운영이나 진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개발자 분들이나 또는 성진님의 멘토분이나 또 상사분한테 한번 마음을 터놔봐 주시면은 또 좋은 가이드를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성진님 화이팅 하시고요. 또 좋은 소식도 들려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약간 그 연사님 목소리가 라디오 톤이어서 방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약간 라디오 듣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 활동하면 좋다 했는데 저희 모드연이 또 커뮤니티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또 저희 모드연과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현장 질문으로 받아볼까요? 네, 현장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네, 저 다양한 실무 경험 그리고 강릉 현장까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부트 캠프 배우실 때 스택이랑 실무할 때가 완전 다른데 그래도 회사는 돈 주면서 배우는 곳이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빠른 시간에 학습하시면서 그걸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기술이 요즘에는 너무 급변하니까 배운 것도 또 계속 변화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빠르게 필요한 것을 이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경험해 본 선배님으로서 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신 분 지금 개발자로 직무를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지금은 개발자 직무는 아닌데요. 네네. 저는 예전에 컴퓨터 쪽을 전공을 한 적 있었는데 저랑 좀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너무 툴도 좋아지고 뭐 다양해지니까 다시 한번 코딩을 배워야 되나? 그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였다시피 이제 부트캠프 스택이랑 지금 현 직장의 스택이 다르긴 달라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시 배워야겠지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바를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흡사해서 조금의 어떤 단어들만 조금 다르게 내가 익히면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상사분께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잘 해주시는 덕분에 또 제가 또 천천히 솔직히 빨리 하지는 않았고요. 정말 조그만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스택이 좀 달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사실 저는 질문이 많긴 한데 저만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분 아,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프론트엔드 쪽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 HTML하고 CSS하고 jQuery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 아직은 그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하셨다고 제가 봤는데 웹페이지 만드는 상에서는 똑같은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실력을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김영진입니다. 네, 김영진님. 네, 안녕하세요. 프론트 엔드 개발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네, 배워보고 있는데요. 네, 그 프론트엔드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 실력을 좀 더 업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느 예. 정도 조금 HTML이나 CSS 경험은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 네. 네. 자바스크립트가 시작하기 정말 좋은 언어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네네, 뭐 말씀하실 것도 있었습니까? 아, 네. 웹 개발하면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다 자바스크립트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되게 강점이고요. 업시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확실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실력이 없대요. 그 이유는 약속을 하고 만나요. 아,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만나는데 제가 혼자 못하고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준비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는 이 준비를 못했네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를 약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은 실력 향상이 업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조금 더 네, 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네. 혹시 웹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클론 코딩이라고 하죠. 클론 코딩. 네. 네. 클론 코딩 하는 방법들 유튜브에도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최신 버전을 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뭐 최근에 잘 쓰는 것들 그래도 조금 버전을 어떤 걸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혹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구글링해서 질문을 하고 뭐 답변을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직접적으로 내 목소리를 사용해서 누군가한테 다른 개발자한테 물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 질문이 또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지금 주신 분이 계셔서 온라인 질문 받고 또 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 혹시 가능할까요? 네, 온라인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서 조금 골라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개발자의 길을 가실 건가요? 와우. 저 잠깐만요. 이거 누구시죠? 칼 파크이라는 분이 이럴 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다 해도 개발자의 길을 가실 건가요? 굉장히 멋진 질문을 해주셨네요, 칼팍님. 저는 예스입니다. 저는 정말 미국에서 힘들다고 하는 코딩 부트캠프를 인터뷰를 여러 번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들어갔고 과정도 끝까지 정말 모르겠지만 끝마치는 거 하나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이거 모르겠어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솔직히 이제 개발 업무가 아닌 다른 실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를 만나도 구글링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찾아보면 되지. 나는 이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이제 뭐 너 이거 망치질 좀 해봐. 아빠가 저희 이제 공구를 좀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책상을 만들 건데 뭐 이렇게 해봐 하면 이제 구글링을 해보는 거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 툴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근데 이것들이 실생활에서도 저는 굉장히 적용이 되고 있어서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셋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개발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 팔님 저의 개발자 친구입니다. 이런 질문을 또 주셔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고요. 이 질문을 골라주신 태희님도 정말 신기하네요. 네, 칼팔님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오지훈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풀스택이 어렵진 않으셨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풀스택 어렵진 않으신가요? 오지훈님 풀스택 많이 어렵습니다. 프론트엔드가 뭔지 백엔드가 뭔지 저게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는 용어들 투성이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많은 것들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아, 흐름이 어떻게 가는구나를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좀 다르게 사용해 봐야지 하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오지윤님, 오지윤님, 화이팅 하시고요. 저한테도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현장으로 좀 돌아와서 아까 손 드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네, 바로 발표 질문 가능하실까요? 아,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정도. 좀 무거운 질문도 있고 가벼운 질문도 있는데 혹시 무거운 질문 좀 해도 뭐가 좋을까요? 일단 네, 네. 예, 무거운 질문을 굳이 하자면 이제 제 지인이 부트 캠프를 하게 됐고 그 지인도 이제 강사님처럼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트 캠프를 시작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친구한테 조언을 해줘야 될지 모르고 강사님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그 친구 상황은 그 한국 부트 캠프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는 비전공자도 이제 열심히 6개월 동안 배워서 취직도 하고 프로젝트도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모이면 전공생들이 거의 80% 이상이고 그 사람들이 그 이수증을 따기 위함의 사람이 80%고 실제 교육을 하시는 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 이 부분 알죠 알죠? 이런 거 해봤죠 하고 넘어가는 사실상 이 친구는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데 분량은 많고 전혀 따라갈 수 없고 배움의 목적을 모른 채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게 중간에 캔슬이 안 되게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한 번 지원을 받았는데 캔슬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걸 어떻게 따라갈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르는 걸 배우는 그런 느낌조차도 들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뭐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럼 강사님이라면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딱 그 상황에 있었던 게 지금 막 이미지가 막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냥 마냥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마냥 모를 때. 막 뭔가 선생님은 이렇게 막 주려고 하는데 제가 받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일단은 지나가 보자였어요. 일단은 계속 붙어 있어나 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 이 과정을 끝까지는 지켜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긴 거긴 한데 지켜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아까도 제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적었지만 내가 일주일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성장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모두 성장하는 그 스피드는 다 다르거든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했거든요. 그래서 부트캠프가 끝나도 다시 내가 지나온 과정을 다시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내가 놓쳤을까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보완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쫓아내지 않는 이상 계속 일단은 붙어 있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친구분 또 좋은 소식을 또 듣고 싶은데 네, 혹시 저희 버클업에 또 가입을 해주신다면 또 따로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클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발표 중에 말씀해주신 페어 프로그래밍 커뮤니티는 언제쯤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버클업 언제쯤 진행 계획이신지? 네, 꿀벌님
발표 중에 말씀하셨던 페어 프로그래밍? 네, 언제쯤 진행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내일 버클업 운영진들과 미팅이 잡혀 있어서 그 미팅 후에 어느 정도 이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가이드 세팅을 하고 좀 저희끼리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참여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11월 중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꿀벌님. 페어 프로그래밍 진짜 기대된다고 시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전에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연사님께서 취업 준비하면서 초기에 세웠던 조건의 변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취업에 대한 조건 말씀이시죠? 조건이 많았죠. 근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조건이 하나 있었다 하는 게 0.1%로 진짜 어디든 이사 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제 가족과 너무 오래 또 떨어져 있었다 보니까 강릉시를 정말 떠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솔직히 그런 지방 쪽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나 조건 안 볼래, 안 볼 거야, 아무것도 안 볼 거야 했는데 강릉시가 그렇게 눈에 들어온 거였고 어떻게 그게 잘 연결이 된 상태여서 매우 럭키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게 저의 진짜 포기할 수 없었던 0.1%의 조건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우선순위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업문이 또 좁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또 공백 기간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어요. 용맹한 돌멩이님, 공백 기간이 길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백 기간 중에 프로젝트 이제 혼자 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다 뭐 유튜브 따라 하면서 클론 코딩 하면서 이런 걸 했지만 딱히 뭔가 도전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좀 스텝업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해커톤이 있었습니다. 오픈 데이터 포럼 해커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멤버를 꾸려가지고 팀으로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자 이제 기획자분과 함께 이제 개발자분과 또 함께 이렇게 셋이서 진행을 할 때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에 나가서 이제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획자분이 제 옆에 계시는 태인님이십니다. 저희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이 또 되어 있어서 그게 딱 1년 전이었어요. 작년 10월 달. 그래서 되게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되게 우리 과매가 새롭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네, 현장 질문 있으신데요? 마이크. 간단한 자기 소개랑 질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온 거고요. 장하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그러면은 미국에서 부트캠프를 들으신 건가요? 미국 부트캠프이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했어요. 비대면 그때 코로나 한창 터지면서 모든 게 다 비대면으로 부트캠프가 진행된 상태였고 제가 계속 미국에 있어도 됐지만 뭔가 이 상황에 한국에서 하면은 좀 더 돈도 세이빙 되고 하지 않을까 해서 강릉시에서 온라인으로 미국 부트캠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진짜 몇 개월 동안 참 힘들었고요.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네네. 그래서 연장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영어로 뭐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다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한국어로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는지도 궁금했고 또 사실 이제 미국에 가면 렌트가 비싼 만큼 또 연봉이 높고 업무 환경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실 마음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자면은 맞아요. 모든 걸 다 영어로 배웠는데 한국어 전혀 처음에 몰랐죠. 리커션 이러는데
recursion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재기 함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처음에는 재기 함수인 줄 알고 재기 이러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재귀 함수였고, 그렇게 도움이 됐던 건 알고리즘 스터디였어요. 알고리즘 스터디를 제가 한국 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택 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어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서로 함께 얘기가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배워가니까 좋다. 네,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또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질문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느냐였죠.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냐. 제가 아까 일단은 개발자로서의 첫 발을 들여놓자가 저의 목표였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장아지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호라고 하고요. 아까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공백기가 그러면 총 언제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선 첫 번째고요. 네. 네네, 우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2021년에 제가 코딩 부트캠프를 끝냈고 그때부터 2022년까지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1년여간. 1년 이상이었죠. 네네네. 그러면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게 공백 기간에서 취업을 좀 가게 된 가장 큰 포인트가, 그러면 아까 계속 여러 개 말씀해 주셔서 알고리즘 공부하신 게 포인트인지,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이 가장 큰지, 아니면 해커톤, 아니면은 마지막으로는 좀 우연히 본 강릉이라는 특수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릉 아니고는 만약에 좀 취업이 그때도 이력서 넣으셨을 때는 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혹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의 가장 큰 요소가 그-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공백기가 길으셨는데. 네네네네. 일단 멘탈 싸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취업 준비 취준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취준생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멘탈인 것 같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가 회사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가짐부터가 뭐든 나는 오픈 마인드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고리즘 스터디를 통해서, 그리고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오늘도 진행을 잘 했다. 내 스스로에게 칭찬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이 플러스 되면서 같이 이제 소통하는 스킬이나, 저 한국어 이렇게 잘 못했어요. 3년 전까지는 막 이상하게 꼬부러지고 막 그랬는데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이 프로넌시에이션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통하는 것도 좀 괜찮아지고, 네, 그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네. 말씀하신 그 질문의 연장선으로 질문 드리자면, 그럼 취업하셨을 때 지금 회사에서 다은님의 어떤 점을 좀 높이 사셔서 좀 채용을 하신 것 같으신지, 그렇게 여쭤보면 좀 그 아까 여쭤본 거 관련 대답을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보고 일단 본사에서 일단 와보세요 했거든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일단 와보세요 했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오피스 안에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앉아 있고 책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사님께서 이제 HR을 담당해 주시는 분께서 옆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누구예요 하고 부장님을 소개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제 인사를 하면서 뭐 스몰 터크라고 하죠. 이렇게 잡담이 좀 오고 가는 게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많이 있는 분들과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만 이제 1대1로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 뭐 이런 락 밴드 아니야 갑자기 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뭐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영국 발음을 해봐, 뭐 미국 발음을 해봐,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또 다른 또 차장님도 오시고 뭐 갑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거의 한 30명, 40명 되시는데 그 이사님이 소개할 사람이 있다. 네, 인터뷰 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명을 이제 만나게 됐고 얘기가 잘 통한다라고 이제 느끼셨나 봐요, 이사님이. 그러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저의 어떤 스택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좀 협업할 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또 파견 근무지다 보니까 강릉 에코파워 사람들과 잘 지낼 만한 사람인가 이걸 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할 때 그 한 30명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들어오세요 해놓고는 저보고 인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앉아 쫙 앉아 계시는데 오 마이 갓 어떻게 하지? 나는 1대1로 얘기하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자 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막 이러면서 장난을 좀 쳐봤어요. 제가 되게 한국어 못하는 사람처럼. 근데 저 반응이 더 좋으셔가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받으면서 인사도 나누고 나중에는 이제 확정이 좀 되셨다 싶으셨나 봐요. 사장님과 또 함께 자리를 해서 인사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참 채용이 이상하긴 한데 알고리즘을 그렇게 연습을 했지만 정작 저한테 알고리즘을 물어보지는 않았고 이 사람이 파견 근무지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팁이라고 보일 수 있겠네요. 물론 제출하신 포트폴리오나 그 이력 같은 거를 확인하시고 아마 인터뷰 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 저희 온라인 질문을 조금 몇 개 더 받고 Q&A 시간 마치면서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저희 연사님과 네트워킹하고 조금 더 딥하게 대화 나누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용맹한 돌멩이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개발자는 무언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깃 잔디 심기, 알고리즘 공부, 블로그 관리 등이요. 연사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제가 하고자 한 그 결정을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6개월간의 알고리즘 스터디를 매주 화요일 한 번도 빼지 않고 물론 공휴일은 뺐습니다. 빼지 않고 그거를 진행한다의 의미를 두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건 간에 떠나서 그거 자체를 진행한다. 내가 꾸준함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가. 네, 그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좀 주니어 분들도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띠용님, 사수분한테 질문할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하셨나요? 질문 요령, 팁 같은 거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사수분 말고도 이제 동료 개발자분들한테 이제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잘 하시면 좋은 어떤 소통 스킬인 것 같은데 일단 먼저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다가 내가 어떤 트러블 슈팅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예상을 바라고 이 트러블 슈팅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 방법 써보고 두 번째 방법 써보고 세 번째 방법까지 써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이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그 이슈 난 이유가 뭘 것 같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답해 주실 때 굉장히 편하세요. 어떤 부분까지 생각을 했구나. 어떻게 대답을 좀 해줄 수 있구나. 라고 네, 그렇게 대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노력하는 모습까지 어필이 잘 되겠군요. 온라인 관련해서 온라인 Q&A 하나 더 받을게요. ERP 시스템을 분석하는 분이신가 봅니다. ERP 시스템 분석 후 이해하는 과정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ERP 시스템 분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사용자분들의 언어 위주로 꾸려져 있는 차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회계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조금씩 바뀌는 어떤 세금 계산서 이런 것도 다 ERP 안에서 보여지는 건데 처음에 이 ERP 그 자바를 사용해서 띄우는 그 페이지 왜 VS 코드 사용하시면은 이제 무슨 코드 이렇게 페이지 안에 다 보이잖아요. 그 페이지를 딱 오픈하는데 이게 보통은 제가 이 코드 부트 캠프에서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코드가 길어도 막 몇십 번, 뭐 100번을 거의 넘어가지는 잘 않았거든요. 그 기능마다 이제 페이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와, 이 ERP 페이지는요. 무슨 1000번을 넘어가요. 코드가 다다다다다다 뭐 1400번까지 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많거든요. 얘랑도 연동, 쟤랑도 연동.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기능을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닉네임을 보니까 원기옥 모은 타락천사님,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 질문 하나 더 받고 좀. 네, 아,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하실 분 한 분 더 계신가요? 네네. 네, 그럼 한 분씩 짧게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업스라고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제 막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막 하는 단계인데 아까 보니까 미국에서 부트캠프를 하셨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스택들을 보면은 굉장히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쪽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거를 어떻게 한 번에 배우신 건지 그 부트캠프에서 한 번에 알려준 건지 혹시 그거를 배웠을 때 들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셨는지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택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한 번씩 그 프로젝트별 짧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게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던 뭐 몽고DB는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익숙해지려고 할 때쯤 다른 걸로 넘어가고 또 다른 거 익숙해질 때쯤 다른 걸로 넘어가니까 이게 약간 코딩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뭔가 인트로듀스 하는 정도구나. 좀 딥하게 가려면은 진짜 어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손 드신 분,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제 지인 중에 하나가 챗 GPT를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풀스택 프로그래머를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일반 프로그래머를 뽑아서 풀스택 프로그램을 시키겠다라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한번 해봤더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생각하시는 이제 자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LLM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거대한 어떤 뭐 소프트웨어에서의 물결 같은 것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제 그걸 사용을 하면 더 이상은 풀스택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밌는 질문 주셨네요. 챗 GPT 저도 거의 맨날 사용하고 있고요. 챗 GPT가 정말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필요한 거 이게 뭐가 있지 좀 재밌게 말 표현할 수 없을까 하면은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또 코딩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는 페이지 같은 거는 이제 복사해서 코드로 갖다 붙여서 이거 뭔지 explain 좀 해줘 이렇게 해놓으면 막 1번, 2번, 3번 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챗 GPT 같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인 거예요. 그 무슨 질문에 따라서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미 그 질문을 하려면 굉장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답을 얻고자 한다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테크 기업들의 이 찬바람이 좀 많이 불잖아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또 이어서 뭔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업무도 만약에 하기 어렵다면 관련된 업무라도 할 수 있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연사님과 함께 Q&A 시간을 좀 길게 가져봤는데요. 연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해드린 거는 연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땡땡땡 연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연사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구나라고 느끼시고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의견이나 뭐 또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조금 참았다가 저희 네트워킹 시간에 연사님과 또 이렇게 티키타카를 해보면 더 좋은 네트워킹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연사님 오늘 이제 Q&A랑 이렇게 좀 세미나 진행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좀 지나왔던 어떤 그 기간들이 다시 뭔가 이렇게 플래시백처럼 막 나타나니까 또 되게 새로웠어요. 그리고 꽤 잘하고 있네? 약간 이런 또 토닥토닥 하는 모멘트도 가지면서 이렇게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질문 거의 뭐 두세 분 정도 해주시려나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여기서 PPT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말씀을 듣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또 네트워킹 시간에 여러분 많이 남아서 연사님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연사님 여기 너무 수고 많으셨으니까 큰 박수 드리면서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